안녕하십니까.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비전문가, 비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이 여러 가지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선진사회는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시작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카네기는 1889년 54세 때 그 부의 복음, Gospel of Wealth라는 그 글을 기고했습니다. 거기서 밝힌 부의 생리와 부자의 처신, 그리고 궁극적인 부의 용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는 재능 있는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성된 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위탁 관리된 것으로 궁극적인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둘째, 부자는 공동체의 부를 위한 관리자로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 공회당, 공원, 미술관 등을 설립하여 대중에게 지속적인 유익을 선사하는 것이 그 책임이다. 셋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디딤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되, 의존적인 자는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말고 스스로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부자는 사치를 피하고 과시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다섯째, 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에게 물론 상속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죽은 다음에 기부하는 것이고, 셋째는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영구적인 혜택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때 부자로 죽는다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섯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는 정당한 부의 사용법이 아니며 일방적 자선은 게으름과 의타심을 조장하고 인간을 타락시킬 뿐이다. 분별 없는 자선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사악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곱째, 노동자가 현명하면 문제 대부분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와의 분쟁이 적어진다. 이러한 내용이 부의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과연 이 글을 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피츠버그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 아주 유수한 연구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전 재산의 95%를 환원하는 데 썼습니다. 전국에 2,500여 개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무엇이 궁극적인 인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선진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연결망으로 체계화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눔은 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이 남보다 많이 가진, 그래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라도 그거를 생각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살펴본다면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중심으로 한 나눔 체계의 전 사회적 확산이 진정한 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또 사회 정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사회는 각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임무 및 의무에 충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회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양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여건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선진적 감각과 감사를 아는
깨닫는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9세기에 살았던 작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로는 당시에 이게 미국의 산업혁명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모두 불행한 아주 조용한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사람이 과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이런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월든이라는 연못가에 오두막을 자기가 직접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2년 2개월 이틀을 살았습니다. 살아보고 책을 냈는데 월든이라는 책에서 하는 말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많지 않고 돈이 별로 많이 필요치 않고 다만 사람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거 참 내가 헛살았구나. 영 잘못 살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말에 빠져서 후회하고 죽지 않도록 인간의 삶의 본질 그리고 의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평등의식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어떤 거다.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등주의는 사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지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와 독수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지낸다면 그것이 평등사회의 모습입니까? 그건 지옥일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 오리와 독수리가 각기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등사회로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박한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성별이나 신체나 용모나 또 학벌이나 지연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에 구속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에 평등한 기회를 가져가지고 도덕성을 갖춘 사회 엘리트를 키우고 또 건전한 상식을 갖춘 중산층을 그것을 키우는 것이 선진사회의 앞날을 당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